안녕하세요. 전말농부TV입니다. 오늘 김장무 텃밭에 나왔습니다. 자, 김장무가 한참 커가고 있죠. 예, 김장무 크게 하는 방법, 예, 이것들 많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무가 또 잘 안 크는 분들은 고심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무 파종은 배추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해줬고, 지금 이제 9월 지났고 10월 중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6주, 예, 6주 차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씨앗을 심은 거죠. 예,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크고 있는데, 자, 비닐 멀칭을 여기는 하고 심었습니다. 여기 비닐 멀칭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은 비닐 멀칭을 하고 심었고, 이쪽은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맨 흙에다가, 예, 여기는 그래도 파종을 제가 한 2주 정도 늦게 했습니다.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파종을 해줬더니 이 애들은 아직도 요만합니다. 근데 물론 일주일 2주일 차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풀도 많이 나고 이 크기가 다른데, 이 김장무 키울 때 저는 크게 만드는 방법을 좀 달리 합니다. 이 밑에 겉잎을 많이 따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있는 잎들을 이렇게 따주고 위에 있는 잎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계신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김장무는 그냥 방치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배추하고 달리 그래도 김장무는 웬만하면 무름병이나 이런 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죠. 이제 4도, 이제 5도 이하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기온이 막 떨어질 건데, 무는 일교차가 클수록 이제 무가 이제 더 굵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굵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이 되면 맨 밑에 이제 나와서 떡잎 역할을 했던 잎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이제 시들어 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들어 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밑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따줘서 뭐 이렇게 따줘서 영양분이 무로 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잎들을 그냥 놔두면 이 잎들도 다 광합성을 하거든요. 햇빛이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속잎이 나오는 애들은 잎이 작잖아요. 이 속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나중에 무청이 될 애들이겠지만, 이 애들은 잎이 작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에는 턱없이 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잎들도 광합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을 잘 해야 무가 커요. 결론적으로는 무를 그냥 방치하시면 큰 잎들도, 이런 잎들도 다 광합성을 내서 이 무의 영양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예, 맨 밑에 있는 이런 겉잎들 아주 뭐 이렇게 시드는 정도, 이런 애들 정도는 따줘도 되는데, 이렇게 멀쩡한 애들을 따줘서 영양분이 무로 가게끔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유의하셔서 꼭 그냥 방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 소식은 거의 없어요. 비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풍도 잘 될 거고, 햇빛이 나면 그만큼 광합성으로 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영양분을 잘 빨아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햇빛에 의해서 이제 커가는 거예요. 가을 햇빛에 의해서 무청들도 이제 잘 나오게 될 거고, 깨끗하게 잘 나올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잎들은 자기네 역할을 다 하면 도태가 돼서 시드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막 따줘서, 또 심지어 더 이런 큰 잎들을 따줘서 이 작은 잎들만 남겨놓고 무 쪽으로 영양분을 가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냥 잘 놔두셔도 잘 큽니다. 무가 저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만큼 햇빛이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흐리고. 그런데도 무가 그래도 잘 커주고 있어서, 아마 햇빛이 들고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 무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커질 겁니다. 무는요, 지금도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이제 금방 굵어질 건데, 위로 올라오는 애가 한 3분의 2, 밑에 박혀 있는 애가 3분의 1 정도 돼요. 어떨 때는 반반 정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무가 커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밑으로 박혀 있는 무는 얼마 되질 않아요. 나중에 다 커서 뽑아볼 때 보면 그냥 손으로 쓱 밀어도 뽑힐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굵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위로 얘네가 더 쑥쑥쑥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잎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 역할을 다 하면 시들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잎이 나오면 얘네가 또 광합성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주지 마라. 예, 따주면 그만큼 광합성할 수 있는 잎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은 잎들, 작은 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파종을 늦게 해서 늦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동치미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칭을 안 하고 심으니까 여기도 풀이 많이 나요. 정말 풀이 많이 나서 뽑아도 계속 비가 오고 날이 습하고 그러니까 계속 풀이 나오는데, 확실히 풀을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뭐 저처럼 조그맣게 텃밭 하는 정도야 그 정도 되겠지만, 넓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걸 다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닐 멀칭을 하고 심는 게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풀이 또 많이 나고, 가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이 검은 비닐 멀칭이 지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쪽에 훨씬 더 활동량을 늘려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수분 증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배추도 저는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도, 아무리 무름병이 와도 저는 그냥 걷질 않습니다. 무름병은요, 요즘 오는 무름병은 비닐 멀칭을 하든 안 하든 다 무름병이 온 거예요. 지금 배추밭에, 저희도 이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배추밭을 가서 보면 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한데도요, 워낙 비가 계속 오고 흐리고 햇빛이 안 나니까 다 무름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이 멀칭을 벗겨준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비가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비가 안 오면 이제 이제 안에 있는 수분들을 잘 잡아먹고 이제 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추가 결구가 잘 될 거고, 오히려 가을에 너무 또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사이에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배추에 물을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너무 가물면 배추가 또 결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주를 많이 해주는데, 배추가 결구될 때는 정말 이 또랑에 막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을 주기도 할 정도로 가물 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비닐 멀칭을 걷지 않고 대신에 통풍만 잘 되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얘네가 역할을 해주니까,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도 비닐 멀칭을 걷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이 안에서 이제 수분 증발하지 않고 얘네가 그걸 잘 빨아먹고 클 겁니다. 저 무도 웃거름을 한 번은 줬어요. 저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저기다가 한 2주 전에, 2주 전에, 그러니까 파종하고 나서 4개월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웃거름을 한 번씩 줬는데, 그래서 아주 잘 큽니다. 그러니까 무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해주면 웃거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병충 해방제도 배추 병충 해방제 할 때 같이 살균제, 살충제 같이 그냥 뿌려 주거든요. 그러면 무름병이나 그런 거 없이, 또 무는 또 무 자체가 썩으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라서 보면 안에가 썩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바람 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살균제, 살충제를 배추나 다른 거 할 때 같이 뿌려 주시면 충들도 잡을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나방 종류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살균제도 같이 해주면 좋고, 이제는 수확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파종하고 나서 딱 60일 정도가, 45일 정도가 지난 건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무가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얼기 전까지는 무도 바람이 들거나 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땅이 얼질 않으면 무도 얼지 않으니까 혹시 김장을 좀 늦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더라도 걱정 마시고 키우시면 잘 클 겁니다. 그리고 무청도 그때가 되면, 기온 일교차가 클 때 무청도 맛있으니까 시래기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저 같은 경우 파종 시기로부터 한 45일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잎들을 따주지 않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잎이 제일 중요해요.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는 햇빛으로 이제 커갈 겁니다. 햇빛으로 이 알도 굵게 해주고 무도 크게 해주기 때문에 잎의 중요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수 관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11월까지 들어서 계속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쩌면 이 무 같은 경우도 물을 한번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뭐 기온이 기후가 아주 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비가 그치고 났으니까 꼭 살균제 살충제 다 해주세요. 무가 됐든 배추가 됐든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비 소식이 없으니까 이럴 때 살충제 살균제를 해줘야 마지막으로 이 병충해를 잡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물음병이 퍼지거나 물음병 있는 배추들은 뽑아야 되고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들시들 다 그냥 잎이 축 늘어진 애들은 물음병 걸리거나 죽은 애들이니까 뽑아서 멀리 버려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주말농부TV에서 계속해서 이 김장, 무, 배추 또 재료 키우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속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